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분들 삶에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경험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커다란 고통의 시기를 겪었다라는 점과 그 시기에 오히려 그분들은 성공적인 삶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걷는 순간순간마다 몰입하는 태도가 그분들을 위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용욱 선생이 쓰신 몰입의 법칙이란 책에 나오는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서 그가 탄 기차에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1등석에 그분이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를 찾은 곳은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한 3등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편안한 자리를 두고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세요? 실컷 기자를 바라보더니 슈바이처 박사는 편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즉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아다니며 살아왔어요. 바로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멋진 슈바이처 박사시죠? 겸손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겸손합니다. 마치 독을 짓는 장인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저 독 짓는 일에만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고의 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성자라고 불리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인정받기까지에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은 실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로 가득했습니다. 책 속에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3학년 때인 21살에 30살까지는 나의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고 30살 이후부터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학문과 예술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대로 이 24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었고 25살에는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바쁜 강의 일정으로 짬을 내기 어려웠던 28살에는 예수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바흐 음악에 관한 논문도 책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법과 제작법이란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했죠. 30살에는 이미 뛰어난 교수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본 그는 30살인 1905년 10월 13일에 한 통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겨울 학기가 시작되면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에 갈 예정임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편지였습니다. 지인들은
아니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능과 명성이 아깝다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의 말을 그저 걱정해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교수 역할과 의학을 공부하는 의대생 역할을 열심히 한 끝에 드디어 36살에 의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1912년 37살인 그는 아프리카 가봉에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닭장을 개조해서 진료실을 만들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쳤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로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내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슈바이처 자신도 이질과 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명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자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낮에는 강연과 오르간 연주를 했고 밤에는 미친 듯이 책을 쓰며 병원의 운영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병원을 건축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일을 돕겠다는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 단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 영웅적인 심정으로 동참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 하지만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은 영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명에 미쳐야 해.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비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아마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박수를 받다 보면 박수를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영웅이 되어 있다는 착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슈바이처 박사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웅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의사가 되었고 의사로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 의사라는 높은 자리에 선 것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영웅일 겁니다. 노벨상을 받으러 가는데 3등 칸에 탄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그것도 그곳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참으로 거룩하다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남들의 박수와 갈채 또는 비난에도 상관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초심을 묵묵히 행하는 진짜 영웅이 여러분이고 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129번째 최원영의 책갈피,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박수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